우리 경제 규모나 인구나 뭐 여러 가지 비교해서는 우리한테는 뭐 별로 어마세도 막 크지는 않은데, 북한의 실정에서는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. 아파트죠. 북한에서 살림집이다 그런데 그뿐 아니고 여러 가지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왜 저렇게 건축물에 집착하고 있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 이유가 있어요. 내가 당장 저녁에 밥 먹을 끼니가 없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온수가 없고 부들부들 떨고 살아야 되고, 아침에 나와서 공사방에 나와서 밤 10시, 9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대통령이나 정책이나 비판할 생각이나 있겠어요? 없는 거예요. 그건 사람 본능에 남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없는 사람 같아.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아주 건설에 고도의 취미가 있는가 봐요. 제가 김정은 편지도 평양국제공항 이제 신설, 새로 건설하는 걸 봐가지고 이제 첫 시작을 했지만 그게 10년 전이네요. 어쨌든 10년 동안 쭉 보니까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이제 눈에 띄게 크게 달라진 게 건설을 아주 잘한다고 할까? 빨리 한다고 할까? 어쨌든 눈부시게 하는 건 맞아요. 분명해요. 평양시도 제가 평양을 나온 지 29년 되는데 한 5, 6개 거리가 생겼고, 지방도 아주 평양화 못지않게 잘 건축된다, 건축물들이 이제 들어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는 것까지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힘들지만은 평양시 제 고향이니까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2001년에 노동당 8차 대회였어요. 그 해부터 해마다 5만 세대씩 평양시 살림집을 짓겠다고 했어요. 그리고 그의 첫 착공을 성신성화지구, 내가 살던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는 지역에서 제가 있을 때 논판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1만 세대 살림집을 지었죠. 그 이후로 하성지구에 여기다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에서 송화지구까지 해서 모두 5단계, 5만 세대 올해로 완공할 거예요. 내년 4월쯤에 완공할 거예요. 이거 5만 세대라면 우리 경제 규모나 인구나 뭐 여러 가지 비교해서는 우리한테는 뭐 별로 5만 세대가 막 크지는 않은데, 북한의 실정에서는 이게 엄청난 양이에요. 아파트죠. 북한에서 살림집이다 그런데 그뿐 아니고 여러 가지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왜 저렇게 건축물에 집착하고 있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은 건축물은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닙니까?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? 우리가 백날 무슨 대여 무슨 회의 영상에는 남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. 그죠? 건축물은 땅 위에 솟아 있는 거니까 항상 보이잖아요.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. 우리도 낡은 건축물 호럽 부시고 새거 짓고 보기 좋잖아요. 도로도 새로 넓히고 뭐 아스팔트 새로 깔고 하면 그거 기분 나쁠 사람 어디에 있나요? 이런 일화도 있어요. 아버지가 죽고 김정은이가 2011년도에 집권했는데 그 기점으로 한 3년 전에 평양시 도로를 아주 깔끔하게 새로 포장했대요. 그걸 이제 김정일이 지시를 했는데, 아까도 지금 말했지만 낡은 곳을 새롭게 멋있게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 김정은 시대를 여는 게 오늘이에요. 자, 김정은이 들어와가지고서는 지방에다가 삼지연시, 저기 양도온천, 원산 갈마 수영 해수욕장 등 내가 봐도 세계 여러 나라 건축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네, 이 정도예요. 나름대로 현대적인 건축 도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잘 하는 것만은 맞아요. 자,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올해로 완공하고, 이제 올해 2월달에 김정은이 그랬어요. 올해 완공 끝나는 동시에 다시 한번 한다 그랬어요. 그게 뭐냐면 평양시 삼석구역인데 거기 또 하나의 거리를 세우고, 그 다음에 평양시 선교구역에다가 동매지구에 재개발한다는 발언을 했어요. 제가 보니까 5년 건설 끝나기 바쁘게 또 다시 이어지네 하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. 왜 그럴까?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.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살고 자유롭게 삶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게 중요하진 않아요. 제가 왔을 땐 그래요. 근데 북한은 거꾸로다는 소리죠. 이게 북한만의 특성이 있습니다.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건축물들은 아파트 한 개동 짓는데 보면은 사람 한 20-30명 있나? 제가 뭐 세어보지 못했는데 대충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집 주변에도 그런 게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한 아파트당 한 20-30명이 있는지 대략 그렇게 보여요.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 아파트 하나 짓는다면은 20-30명에다 10배는 넘어야 돼요. 200-300명이 넘어야. 그러면 5만 세대라고 가정을 해봐요. 거기다가 10배라면 50만, 그 이상이 동원된다는 소리 아니에요. 그죠? 연인은 뭐 수백만 되겠죠? 이게 뭐냐면은 북한의 이게 건축의 비밀은 일반 주민,
인민들 그 동원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. 왜냐면은 사람이 항상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감길 때까지 자기 가제물을 수행한다고 보세요. 노동 가제물. 무슨 허튼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? 허튼 생각이라는 게 잡생각인데. 아니, 허튼 생각, 잡생각도 배부르고 따뜻하고 한가해야 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잖아요. 우리가 쉽게 비교하면 대통령 욕을 할래도 비판을 할래도 배부르고 따뜻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? 내가 당장 저녁에 밥 먹을 끼니가 없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온수가 없고 부들부들 떨고 살아야 되고 아침에 나가서 공사방에 나가서 밤 10시, 9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대통령이나 정책이나 비판할 생각이나 있겠어요? 없는 거예요. 그건 사람 본능이에요. 남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어느 사람 같아.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 당국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건설 인력들을 내보내 가지고서는 수년간 앞으로도 건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는 그 하면 또 김정은이 업적이에요. 다 뭐 집이 지어지고 집 공급하고 다 이거 김정은이 업적이에요. 거기 공사대에 동원된 사람은 수십만 명, 수백만 인원은 다 피와 땀이고 인민들의 피땀을 흘려서 당과 국가에 대한 내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나 그런 거 할 겨를이 없이 계속 쉽게 말하면 뺑뺑이 훈련시킨다. 그걸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.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정말 눈부시게 달라지는 그 평양의 모습과 건축물들은 멋있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안에 주민들의 고된 노동과 피와 땀이 깃들어 있습니다. 그건 정말 우리 아픔이죠.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와서 조금 또 다르게 관찰해 보니까 김일성 김정은 시대는 건축물을 지으면 거기서 일하는 노동력도 많이 보여줬는데 김정은 시대는 안 보여줘요. 착공식 했다는 거하고 보여주고 완공했다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 이제 한참 건축이 진행 중이다는 것도 무슨 기계 작업 부분이나 연관 작업 부분이나 이런 걸 보여주지 제가 말했잖아요. 북한에서 안 보여주는 건 우리 탈북민들의 입에서 나온다고. 그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탈북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똑같이 옛날처럼 그냥 등짐에 벽돌 날르고 삽질하고 똑같답니다. 그런 건 안 보여줘요. 다 기계가 뭐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여주지. 그러니까 그 삽질, 벽돌 날르고 운반하고 뭐 이런 건 다 인력을 하는데 그 숱한 인력을 공사에 동원시키는 거죠. 정말 우리 북한 주민들은 참 불쌍한 시대, 김정은 시대 살고 있습니다. 못 먹는 건 기본이고 자유롭게 생각 못하는 것도 기본이고 일해야만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죠. 정책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. 거기서는 그 당국의 지시나 방침에 거절했다가는 이건 반동행위나 같죠. 그 당국은 누굽니까? 김정은이죠. 김정은이 1만 세대 지우라면 지우야 됩니다. 어떤 일이 있어도. 그게 바로 오늘의 북한이고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모습이다. 우리는 이렇게 북한의 내부를 잘 알아야 합니다.